자, 별똥이 아빠와 떠나는 옛날 옛적에 자,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밤나무 도령이라는 전래동화인데요. 이거 표지에 밤송이 머리를 하고 있는 밤나무 도령인데, 이거 되게 녹색으로 염색을 잘한 스포츠 머리 같아요. 밤송이가 이렇게 머리에 되게 어울리는구나. 자, 각골난망이라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는 교훈이죠. 은혜에 대한.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나무 도령. 옛날에 밤나무 도령이 살았어요. 왜 하필 이름이 밤나무 도령이냐 하면, 하늘에 사는 선녀가 밤나무와 결혼하여 낳았다고도 하고, 밤송이가 떡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나왔다고도 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밤나무 도령은 높다란 밤나무에 집을 짓고 듬직한 밤나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밤나무 도령이 밤나무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밤나무는 오냐 내 아들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밤나무 도령이 엉금엉금 가지를 타고 나무에 오르면 밤나무는 잎을 살랑거리며 땀을 식혀주었죠. 밤나무 도령이 배가 고파 꼬르륵거리면 밤나무는 고소한 알밤을 톡톡 떨어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커먼 먹구름이 온 하늘을 까맣게 덮더니 우르르 쾅! 천둥이 울리고 찌르르 번쩍 번개가 치고 후드득 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내리는 비는 강을 덮치고 들을 덮쳐서 밤나무 도령이 사는 산까지 덮치려고 했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밤나무 도령은 밤나무를 꼭 끌어안고 와들와들 떨었어요. 그러자 밤나무가 풀썩 뿌리가 뽑히도록 몸을 눕혔어요. 아들아, 꽉 잡거라. 비는 3일, 석 달, 3년을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세상은 온통 질퍽질퍽한 물바다가 되고 살아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밤나무 도령과 밤나무밖에 없는 듯 했죠. 그때 표주박을 타고 앵앵앵 모기들이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모기들을 살려줄까요? 그럼 살려줘야지. 밤나무 도령은 모기들을 건져 올렸어요. 이번에는 멧돼지가 둥둥둥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멧돼지를 살려줄까요? 그럼 살려줘야지. 밤나무 도령은 멧돼지를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날 가랑잎을 타고 개미들이 줄줄줄 떠내려왔어요. 밤나무 도령은 개미들도 건져 올렸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 사람이 어푸어푸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사람을 살려줄까요? 안 된다, 아들아. 밤나무 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물에 빠진 불쌍한 사람인데요? 안 된다, 아들아. 저 사람은 널 힘들게 할 거다. 아버지, 그래도 살려줘야겠어요. 밤나무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낑낑거리며 끌어올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밤나무가 이리저리 세차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고는 밤나무 도령이랑 모기랑 멧돼지랑 개미랑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툴툴 털어버렸죠. 살려줘요! 밤나무 도령은 몸이 공중으로 붕 날아가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이 아니라 마른 땅에 풀썩 떨어졌어요. 밤나무와 헤어지게 된 밤나무 도령은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며칠 밤낮이 지난 뒤 드디어 밤나무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어느 부잣집을 발견했어요.
갈 곳이 없는 둘은 부잣집의 머슴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머슴이 된 밤나무 도령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으면 어디선가 달려온 멧돼지가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멧돼지구나. 또 밤나무 도령이 밭고랑에 앉아 열심히 씨를 심으면 어디선가 개미들이 줄줄줄 기어나와 씨를 심어주었죠. 은혜를 아는 고마운 개미들이구나. 하지만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달랐어요. 밤나무 도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면 나무 그늘에 누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밤나무 도령이 잠시 쉬기라도 하면 주인에게 쪼르르 달려가 밤나무 도령은 놀기만 해요 하고 일렀지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은 혼자 다 먹고 좋은 옷까지도 혼자 다 차지했어요. 밤나무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이 몹시 괘씸하게 생각되었어요. 은혜도 모르는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밤나무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불렀어요. 저기 두 처녀 중 한 명은 내 딸이고 다른 한 명은 몸종이라네. 뒷모습만 보고 내 딸을 찾아보게. 내 딸을 찾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네. 그때 밤나무 도령이 구해준 모기들이 윙윙 날아 두 처녀의 앞을 빙 돌아오더니 밤나무 도령의 귀에 속삭였어요. 왼쪽이야, 왼쪽. 밤나무 도령은 은혜를 아는 모기들 덕분에 집주인의 딸을 찾아냈어요. 어르신, 왼쪽이 따님입니다. 그리하여 밤나무 도령은 집주인의 아리따운 딸과 혼인하여 으리으리한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은혜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다가 못생긴 몸종과 혼인하여 평생 밤나무 도령을 부러워하며 살았다나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자주 들었던 말 있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예,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려다가 오히려 헛스윙만 하고 벌을 받은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 물에서 떠내려온 사람을 구해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녀석도 참 웃기네요. 이 밤나무 도령 이 녀석. 네, 밤나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이렇게 걷어주고 키워주고 살려주고 그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밤나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대로 그냥 내쳐서 하기자 아까 내쳤을 때 풍덩 빠졌고 이제 무태 다다랐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은 되찾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디에 있는지도.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잊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입장을 좀 아껴야겠네요. 네, 그래도 참 영특하고 기특하죠. 이 미물들이 참. 멧돼지가 밭을 갈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오늘 이 밤나무 도령은 저도 모르는 동화입니다. 처음 보는 전래동화인데 네, 사실 딱히 이 밤나무 자체와는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열매를 맺는 나무면 어떤 나무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였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고, 네, 굳이 그렇게 개연성은 없어 보이는데 뭐 전래동화가 뭐 대부분 그렇죠 뭐. 참고로 밤은 딸을 좀 상징하죠. 이제 패백 때 대추는 아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패백할 때 부모님께서 이제 던져주시잖아요. 저희 부부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2번 이렇게 밤 대추 던져주시는 거를 받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딸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밤을 많이 던져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받았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뭐 7대3 비율 정도로 밤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 별똥이는 딸입니다. 이제 14일 후면은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빨리 한 열흘 정도 후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참 기대가 많이 되고 걱정도 한편으로 앞서는데, 자, 오늘 72번째 동화, 전래동화 밤나무 도령이었습니다.